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농업계 모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농의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반대로 창농에 도전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수요기획에서는 청년농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청년 창농의 우수 사례도 짚어봤습니다. 태풍이나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올 하반기 일부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혜택과 범위가 확대됩니다. 수입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내 포도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청포도 샤인머스켓이 국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 해외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른바 고향세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국정감사 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내년에 고향세를 도입하려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농업계와 정부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고향사랑 기부제, 이른바 고향세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감 이후인 11월 19일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고향세 법안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심사는 내년에 고향세를 도입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12월 초면 끝나는 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는 고향세와 관련해 제정안과 개정안 등 모두 6건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고향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도농 간 이 법을 보는 시각의 차이, 이것이 이제 현실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흔쾌히 찬성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농촌 출신 의원들은 이 제도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이제 그러한 견해가 엇갈리는 그런 지점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향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농업계는 주문합니다. 실제로 고향세의 도입 취지와 배경을 알고 있는 도시민은 젊은이들이라도 지방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이나 답례품을 받는 것을 흔쾌히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어차피 고향세도 원래 나가는 돈이면 제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지방도 살리고, 네. 뭐 그런 세금들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네, 좀 깨끗하고 투명하게만 관리가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최근 열린 행안부 국감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률 재개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국감 이후 여야 정책위의장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세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농협도 팔을 걷어붙입니다. 농협은 최근 꾸린 고향사랑 기부금제 추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고향세 도입의 당위성을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특히 농협과 행안부는 고향세에 대한 대도시 지자체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대도시에서는 고향세가 도입되면 우리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이 소멸되지 않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거는 결국은 도시민들에게 손해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익으로 돌아온다. 농촌이 없고 어떻게 도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민들도 이것은 찬성해야 할 그런 제도다. 행안부 측은 고향세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의 90.9%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세수 감소는 미미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고향세가 활성화된 일본에서는 대도시의 세수 수입 가운데 0.7% 정도만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업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수요기획 청년농이 미래다 순서입니다. 지난주 농촌에 청년이 없다에 이어 오늘은 귀농과 창농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농촌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최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청년농에 국가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농업과 농촌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도 고조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작정 뛰어들었다간 귀농과 창농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본인의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자본과 기술, 연고가 없는 청년이 농업에 뛰어들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기본 정보와 기술은 본인이 습득한 다음 귀농이나 창농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귀농 귀촌 종합센터나 농협에서 실시하는 농협교육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농 10,000명을 육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파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식품 분야 창업에 대한 대책이 눈에 띄는데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농산업체 판로 지원 사업으로 판로 개척에 도움을 줍니다. 이 밖에도 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기업과 직접 매칭해주는 농식품 벤처 창업 인턴제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고용 인턴 지원 사업을 받고 있고 채용이랑 인사 관련 노무에 대해서 해당 교육이랑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었고 또 고용된 청년들은 보다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농식품 분야 창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식품부의 창업정보망 홈페이지에서 각종 지원 사업 공고와 창업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예산으로 59억여 원을 확보했고 내년 예산에는 이보다 60% 이상 증가한 95억여 원을 편성해 청년들의 농식품 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협도 미래 농업지원센터를 통해 청년농을 위한 기술과 창업 지원, 판로 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 만큼 관계기관의 문을 두드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청년농들이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식용곤충 사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곤충 사육으로 미래 산업을 일구는 35살 청년농의 이야기, 최다혜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식용곤충 사육장. 이곳은 올해 나이 35살의 임순규 씨가 3년 전 창농해 식용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곳입니다. 귀뚜라미랑 분메이를 두 가지를 주로 키우고 있고요. 이제 갈색거절이라고 하는 고소해, 그리고 장수풍뎅이 유충인 장수에는 이제 좀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기간별로만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승규 씨가 키우고 있는 곤충은 대여섯 가지. 그중에서 쌍별 귀뚜라미가 주요 품목입니다. 임 씨는 원래 개구리 사육 사업을 하면서 귀뚜라미 양식을 시작했는데 귀뚜라미를 비롯한 곤충 사업이 오히려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개구리를 키우면서 개구리 먹이로 이제 귀뚜라미를 선택을 했었는데 한 2년, 3년 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귀뚜라미 쪽으로 또 판로가 저한테 생기고 주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식용 귀뚜라미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곤충 사육장 등 초기 투자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 하지만 임 씨는 2016년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유용 곤충 실용화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 약 1억 5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지금의 사업체를 일굴 수 있었습니다. 원주시에서 7,500, 강원도에서 7,500, 16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 사람과곤충 영농조합이라는 걸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식용 귀뚜라미가 지방간 억제와 당뇨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져 수익도 부쩍 늘었는데요. 실제로 2017년 안에 귀뚜라미 사육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6천만 원. 특히 곤충 사육은 사료값과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창농 3년 차인 지금까지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일반 농작물의 경우 어디서든 쉽게 2차 가공이 가능한데 곤충의 경우 1차 생산 이외에 2차 가공 진입이 어렵습니다. 또한 식용 곤충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판로를 넓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승규 씨는 식용 곤충을 곱게 가루로 갈아 빵으로 만드는 등 곤충 그 자체 모양으로 인한 사람들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연구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까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승규 씨. 이런 어려움 때문에 청년 농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요. 한 100만 원, 돈 100만 원이라도 꾸준하다고 하면 그 100만 원에 맞춰서 살게 되어 있는데 농업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기존 사회생활하는 거랑 이 농업 생활하는 거랑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시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성공적인 창농을 위해선 무엇보다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청년농 스스로 현장 경험을 쌓아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민들 역시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올 하반기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와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신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태풍과 폭염 같은 이상기온 현상이 잦아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면적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만 8,373헥타르에서 올 9월 말 기준 33만 9,263헥타르로 늘었고 올해 가입 면적은 역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 중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농가가 사전에 그 재해를 대비한다는 거는 실상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미리 그 보험을 대비를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작물 재해보험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NH농협손해보험은 올 하반기 마늘과 차를 비롯한 20여 종의 품목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모집 중인 품목은 마늘과 차, 밀, 인삼 등이고 11월부터 오디아 매실, 복분자, 자두 등이 가입 대상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중 일부 보험은 보장 범위와 혜택이 확대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벼, 그 외에도 이제 밭작물, 이런 여러 가지 인삼까지 저희가 그 농업용 시설에 있는 그 안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까지도 대부분은 지금 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삼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판매 기간이 농번기와 겹친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확대 조정됐고 올해 가입하는 농가부터 폭염과 저온 피해에 대한 위험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가가 폭염 대비 방제 시설을 설비하면 보험료 5%도 할인됩니다. 유자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에도 가입 기간이 지난해보다 3주 늘어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주간 판매합니다. 또한 농가에서 저온 피해를 막기 위해 방풍림을 설치하면 보험료의 5%를, 방풍망을 설치하면 3에서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을 통해 보장되는 병충해의 종류도 늘어나 벼의 경우 4개에서 6개로 확대됐으며 고추는 모든 병충해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방제가 잘 되지 않아 농가의 골칫거리였던 복숭아 세균성 구멍병도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혹시 샤인머스켓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특유의 망고 향이 나서 일명 망고포도라고 불리는 신품종 과일인데요.
최근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포도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농가. 이곳에선 지금 껍질째 먹는 청포도, 샤인 머스켓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 정도로 굵은 알이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특유의 망고 향이 나서 일명 망고 포도로 불리는 샤인 머스켓. 고급스러운 맛과 향은 기본, 알맹이가 크고 씨가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신품종 포도입니다. 샤인 머스켓이라는 건 저도 생소한 과일이었었는데요. 5년 전에 그 지인을 통해서 일본에서 이게 아주 인기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김천 농원에서 이 묘목을 부탁을 해가지고 1년 기다렸다가 4년 전에 식재를 하게 됐습니다. 상수 씨가 샤인 머스켓을 재배를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 처음엔 약 1000제곱미터의 규모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재배 면적만 10배로 커졌고 1년 수익도 2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불과 5년 만에 높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씨알 크기가 커지는 데 만족하지 않고 당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왔기 때문입니다.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선별 작업과 알속기를 꼭 2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 품종은 꼭. 그러고 당도 올리는 거는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퇴비, 화학비를 전혀 쓰지 않고 부산물 퇴비로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된 샤인 머스켓의 당도는 기본 17에서 18브릭스 이상. 일반 포도보다 상품성이 뛰어나 가격도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모서농협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샤인 머스켓의 단가는 2kg 한 상자당 2만 원 정도. 12,000원대인 거봉이나 9,000원대인 컨베럴리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이지만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나 모서농협 내 매출만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모서농협의 경우 샤인 머스켓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온 것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이게 재배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시중으로 출하되는 거에 있어서 품질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농협 직원들과 장목반 임원들과 같이 가서 당도 확인이라든지 상품성을 필히 확인 후에 그 입고를 시키고 또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까지는 차별화가 되고 있고. 샤인 머스켓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재배 면적도 2년 새 3배 이상 증가. 2018년에는 약 1000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실의 색과 크기, 그리고 당도까지 높은 품질력을 갖춘 샤인 머스켓. 앞으로 국내 포도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샤인 머스켓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습니다. 앞으로 수출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포도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 중인 샤인 머스켓이 해외 시장에서도 활발히 거래될 전망입니다. 특히 샤인 머스켓은 당도가 높고 신맛이 거의 없어서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산 샤인 머스켓은 품질 면에서 최고급으로 평가받는 일본산과 비교했을 때 품질은 비슷하면서 가격은 절반가량 저렴해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샤인 머스켓은 2017년도에만 주요 수출 단지인 새긴천 농협과 고산 영동조합법인 두 곳에서 홍콩과 베트남 등지로 약 74톤, 우리 돈으로 14억에 달하는 물량을 수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2kg에 4만 원 정도를 수출하면서 받고 있는데 국내에 내는 것보다는 훨씬 상위의 그런 가격을 받기 때문에 수출 전망도 좋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샤인 머스켓을 내수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죠. 올해에는 샤인 머스켓으로 장목을 전환한 농가 수가 늘고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바이어의 수입 문의가 활발해져 수출 물량 및 수출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가을철 발열성 질환 중 털 진드기에 의한 쯔쯔가무시증이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예방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 후 갑자기 심한 두통이나 발열, 오한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도군이 약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화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에 신축 이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9년 상반기에 준공될 이 배양센터는 멸균 배양기와 저온 저장고뿐만 아니라 광합성균 등 미생물 5종을 생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읍 씨가 태풍 콩레이 등으로 인해 벼 수확이 사흘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벼를 적기에 수확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이삭 하나의 벼알이 90% 이상 익었을 때가 벼 수확 시기로 가장 적당하다면서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벼는 가급적 수확을 서두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이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도는 도청과 영덕군청의 성금 모금 부스를 만들고 ARS와 휴대폰 문자, 재해구호협회 계좌를 통해 모금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